옥집사가 아델의 안주인 오정란을 향해 던진 단 한마디. 현준이가 정말 당신 아들이 맞습니까? 죽은 남편의 복수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원수의 자식으로 키워낸 옥집사의 30년 설계가 마침내 베일을 벗으며 아델가를 파멸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습니다. 김단희는 이 혼란을 발판 삼아 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들을 향한 더 잔혹하고 완벽한 핏빛 복수를 하게 되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신 모든 분들, 오늘 하루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지금 아델 가문의 거실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차갑고 무거운 정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정막을 깬 것은 다름 아닌 주방에서 들려오는 칼질 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옥집사는 조금 전 오정란에게 싸대기를 맞고 당한 수모를 묵묵히 씹어 삼키고 있었습니다. 박태호는 오정란을 철저히 김단희를 감시하라 하고 자신의 태미바이오 사건 과오를 뒤집었을 도구로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오정란은 박태호가 자신을 아델가 안주인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김단희를 감시하는 도구로만 여기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많이 나 있었습니다. 오정란은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 옥집사를 향해 말합니다. 천한 것들은 이래서 안 돼. 옥집사, 밥이나 제대로 해와. 라며 인격 모독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 법이잖아요. 30년 동안 아델 가문의 뒤처리를 도맡아온 옥집사의 눈빛이 순간 서늘하게 바뀌었습니다. 오정란은 거실 소파에 앉아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는지 주방 쪽을 향해 옥집사. 내 말이 안 들려? 소금 좀 덜 치라고 했지. 라며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평소 같으면 죄송합니다. 사모님 하며 고개를 숙였을 옥집사였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앞치마에 묻은 물기를 천천히 닦아내더니 아주 차분한 걸음걸이로 오정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제가 밥을 하기 전에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현준이가 정말 사모님 아들 맞아요? 이 말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아델 가문의 모든 시계가 멈춘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공기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오정란은 순간 귀를 의심하는 표정으로 옥집사를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러다 오정란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더 크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옥집사, 너 미쳤어? 지금 어디서 감히 그런 헛소리를 짓거려? 주제에 맞게 밥이나 제대로 하라고 했지. 하지만 옥집사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마무리할 사람처럼 혹은 오랫동안 준비해온 연극의 피날레를 장식하려는 배우처럼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사모님 아들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죽었잖아요. 그리고 현준이는 박 회장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오정란은 당황한 목소리로 소리칩니다. 야, 너, 옥집사, 조용히 해. 사실 옥집사에게도 남부러울 것 없던 행복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옥집사의 남편은 촉망받던 건실한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아델그룹의 박태호가 남편의 회사를 탐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박태호는 특유의 냉혹한 수단과 법의 맹점을 이용해 남편의 회사를 헐값에 가로챘고 그 충격으로 남편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남편을 잃고 빈털터리가 된 옥집사의 앞날은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과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박태호를 향한 증오만이 그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처럼 아델그룹 사모 오정란과 같은 병원에서 출산을 하게 된 것이 모든 비극과 복수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아이를 낳던 그 밤 하늘도 노했는지 엄청난 폭풍우가 쏟아졌습니다. 오정란의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숨을 거두었고 오정란은 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옥집사의 머릿속에는 번뜩이는 계획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 남편의 회사를 뺏었고 목숨까지 앗아간 박태호, 너의 아들을 내 아들에게 통째로 넘겨주마. 그것이 가장 완벽한 복수다. 옥집사는 그 길로 죽은 오정란의 아이와 자신의 아들을 바꾸기로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자신의 아들 박현준이 아델가에 들어가자마자 몸조리를 끝낸 옥집사는 스스로 아델 가문이 집사로 입성했습니다. 그녀가 굳이 집사로 들어간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신의 아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감시함과 동시에 박태호의 온갖 비리와 치부를 수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30년 동안 오정란에게 온갖 멸시를 당하면서도 옥집사가 미소를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닦아주는 구두가 실은 자신의 아들이 신게 될 신발이고 자신이 차리는 밥상이 남편의 원수가 공들여 키워주는 자신의 아들을 위한 성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옥집사는 집사로 일하며 아델 가문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박태호가 서재에서 내뱉는 은밀한 전화통화, 오정란이 쓰레기통에 버린 영수증 조각 하나하나가 옥집사의 손에 의해 비밀 장부로 재탄생했습니다. 그녀는 이 정보를 통해 박태호가 어떻게 기업을 탈취했는지, 어떤 정관계 로비를 벌였는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들 박현준이 아델 그룹 내에서 확실한 지위를 얻을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최근 김단희가 아델 가문을 뒤흔들기 시작하자 옥집사는 드디어 30년 동안 갈아온 칼을 꺼내 들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충격적인 폭로가 거실에 울려 퍼질 때 서재에서 나오던 아델의 주인 박태호가 이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박태호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델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장인의 유언장까지 조작하고 가족까지 장기판의 말로 이용하는 냉혹한 야심가입니다. 그런 그에게 너의 아들 박현준은 가짜다라는 말은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였을 겁니다. 박태호는 사자처럼 포효하며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오정란의 뺨을 가차없이 후려쳤습니다. 니년이 감히 나를 속여? 내 집안에 가짜 핏줄을 들여놓고 30년을 기만해? 라며 울부짖는 박태호의 모습은 그야말로 악귀와 같았습니다. 오정란은 바닥에 엎드려 여보 잘못했어요. 그때는 내가 제 정신이 아니어서. 라며 빌었지만 이미 판도라의 상자는 활짝 열려버렸습니다. 박태호는 그 자리에서 오정란에게 박현준과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고 아델그룹의 모든 지분과 권리를 몰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순간에 재벌가 안주인에서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오정란의 최후는 통쾌하면서도 참 비참했습니다. 한편 이 모든 소용돌이 뒤에는 치밀하게 복수를 설계해온 김단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은화무역에서 얻은 결정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30년 전 병원 기록을 샅샅이 뒤져왔었습니다. 김단희는 아이가 뒤바뀐 정황이 담긴 간호사의 증언과 출생 기록을 포착했고 이를 증명할 유전자 검사지를 미리 확보해 박민준에게 전달한 상태였습니다. 박민준은 그동안 자신이 첩의 자식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온갖 멸시와 차별을 견뎌왔었습니다. 늘 외롭고 무거운 시간을 보내던 박민준은 김단희가 건넨 서류를 보고 손을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독자적으로 의뢰한 재검사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금지옥 자라온 박현준은 박태호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었고 오직 자신만이 박태호의 유일한 친아들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박민준은 자신이 겪어온 억울한 세월이 떠올라 눈물을 흘리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김단희는 이제 진실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옥집사를 조용히 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김단희와 옥집사는 마주 앉았습니다. 옥집사님, 이제 다 말씀하시죠. 30년 전 그날 밤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아이들을 바꾸셨는지.
김단희의 단호한 물음에 옥집사는 결국 무너진 목소리로 오열하다가 마음을 추스리고 서늘한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박태호가 우리 남편을 죽였을 때 나도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난 죽지 않고 살아서 박태호 집안에 독을 심겠다고 결심했어요. 현준이는 내 남편의 핏줄이에요. 30년 동안 아델가에서 자란 그 아이가 박태호 그 사람이 죽인 남자의 아들. 그런데 반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백을 문 밖에서 몰래 듣고 있던 박태호가 문을 부수듯 열고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박태호는 온몸에 마비가 온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아델의 미래라고 믿고 온갖 범죄까지 저지르며 지켜온 회사의 후계자가 실은 자신이 파멸시킨 남자아이. 자식이었다는 사실은 박태호의 영혼을 완전히 부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박태호가 옥집사를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옥집사는 미리 준비해둔 녹음 파일과 비자금 장부를 흔들며 비웃었습니다. 덤벼봐요. 당신이 한 걸음만 더 오면 이 30년의 기록이 검찰청으로 바로 전송될 테니까. 당신은 이제 내 아들에게서 모든 걸 뺏으려 하겠지만 이미 아델의 핵심 정보는 내 손 안에 있어요. 오정란은 자신이 금지옥엽 키운 아들 박현준이 실은 옥집사의 자식이며 남편 박태호가 박현준의 친부를 죽였다는 복잡한 진실 앞에 완전히 정신을 놓아버렸습니다. 오정란은 쫓겨나는 순간에도 우리 현준이 데려와. 옥집사 네가 감히 라며 소리를 질러댔지만 그 목소리는 차가운 아델 가문의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박현준 역시 충격은 매한가지였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엄마가 가짜였고 옥집사가 친엄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옥집사는 아들 박현준의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준아, 미안해. 넌 빼앗긴 아버지의 자리를 되찾은 것뿐이야. 이제 박태호가 가진 모든 걸 우리가 가져오면 돼. 하지만 결국 박민준이 친아들로 인정받아 후계 구도가 다시 쓰이게 되었지만 이미 옥집사가 수집한 정보로 인해 아들 그룹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피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박태호와 오정란은 수갑을 찬 채 경찰차로 끌려갔고 그 뒤에서 옥집사는 남편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김단희는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조용히 은조렸습니다. 언니, 이제 시작이야. 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 사람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걸 똑똑히 지켜봐줘. 그녀의 눈에는 복수의 불꽃이 더욱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옥집사의 30년 설계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상처받은 아들 박현준과 뒤바뀐 운명 속에 고통받은 박민준의 삶은 누가 보상해 줄 수 있을까요? 과연 김단희는 이 혼란을 틈타 자신의 진짜 복수를 완성할 수 있을지, 그리고 감옥으로 향한 박태호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독수는 무엇일까요? 더욱 흥미진진해지는 붉은 진주의 다음 이야기, 그리고 숨겨진 또 다른 반전들을 기대해 주세요. 이 드라마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그리고 어떻게 흘러가길 원하시나요? 댓글창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혹시 영상 초반에 깜빡하고 좋아요를 누르지 못하셨다면 지금 좋아요 눌러주시고 행운 받아가세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